됐고, 이제 요거 칠하고 그 다음 과정에 또 동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색칠을 다 했고, 이제 도어 트림을 도어랑 결합할 때 이 엔클로저 공간과 이쪽 스피커의 공간을 좀 객백 처리를 좀 하고, 이 스피커가 위쪽으로 소리가 쉽게 새어나오지 않고, 이 뒷펜으로도 쉽게 새어나가지 않고, 아랫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단을 완벽한 차단은 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도어의 구조가 이게 매끈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완벽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나중에 그런 탈부착 자체가 힘들고 작업의 기간이 많이 길어집니다. 그럼 그 완벽하게 했다고 치실 때 소리의 장점과 지금 적절한 약식 형식의 엔클로즈를 만드는 것과의 그 소리의 차이가, 확연한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 보는 거죠. 그래서 작은 스피커라도 인클로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북쉘프형 스피커가 뭐냐면 자그마한 통에, 예를 들면 요만한 통에 5인치 박힌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들어보면 일단 이제 우리 카페라든가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미드레인지, 그 맑은 소리만 내는 그런 용도의 스피커라면 이게 크게 이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300Hz, 400Hz, 200Hz의 소리, 그 소리를 재하게 되면 빵빵 때리는 댄스 음악 같은 거, 타악기 이런 종류들은 괜찮은데 뭐 이렇게 듀레이션이 있는 음악이라든가, 예를 들면 콘트라베이스 듀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줄이 둥둥둥둥 울리니까 그런 소리라든가, 또 이제 색스폰 낮은 톤, 그러니까 베이스 색스폰이나 그 바리톤 색스폰, 또 이렇게, 그리고 사람 목소리가 약간 이렇게 낮은 톤의 목소리, 이런 거를 그 청취할 때는, 재현할 때는 소리가 이렇게 맹한 소리, 쉽게 말하면 완전 가장된다면 이런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이런 소리를. 그럼 이 맹한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 보스 스피커 있죠. 보스 스피커는 자세히 들어보면 200Hz나 100Hz 대역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쪽이 맹한 소리가 나니까. 보스 스피커가 보면 자그마한 스피커에서 소리를 깨끗하고 맹렬하게, 그렇다고 또록또록 하진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냅니다. 그 소리가 듣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중저음의 그 소리를 얻어내기는 힘들죠. 중저음의 소리는 얻어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 통이 4인치든 5인치든 스피커의 소리가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하는 주제가 200Hz에서 400Hz 대역의 그 소리를 잘 내기 위한 방법은 뭐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대역은 일단은 엔클로즈의 울림이 돼야 되고, 저주파이니까 울림이 있어야 되고, 그 엔클로즈의 울림과 압력, 이것들이 스피커의 앞에서 나오는, 콘지 앞에서 나오는 소리랑 이렇게 스피커 뒤쪽 엔클로즈 배경, 이 구조가 앞 스피커 소리를 음색을 좌지우지 하는 겁니다. 그 소리가 엔클로즈가 있고 없고 차이가, 그 스피커 소리가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엔클로즈가 큰 거와 작은 거의 차이도 완전 다르죠. 그것처럼 그 인클로저의 그 크기가, 또 구조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왜 소리가 다르냐? 그거는 그 스피커 뒷펜에 있는 그 배경에서 일어나는 공기의 압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공기의 압력도 있지만은 그 구조의 크기가 대단히 중요하죠. 이 크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북을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작은 북,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작은 소고북도 있고 또 전문가들이 쓰는 중간북도 큰북 종류 많지 않습니까? 작은 북을 탕 때렸을 때 나는 소리와 중간 북을 때렸을 때 탕 나는 소리, 큰 북을 때렸을 때 나는 소리, 그거는 뭐 누구나 다 그 느끼는 소리 아닙니까? 차이를. 그것처럼 왜 그러면 똑같이 탁 때리는데 큰 북에서는 쿵 하면 울리는 저주파가 나고 작은 북에서는 왜 탱탱 통통 이런 소리 나느냐? 우리나라 민속악기 중에서 징 크지 않습니까? 징 이렇게 하면 둥 때리면 광 딱 때릴 때 그 타격과 이 또 이 큰 그거 그 동판으로 만들어져 있는 쇠판의 순간적인 떨림, 그 이후에 이 안쪽 편에서 우는 소리, 그거는 깡, 땅,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타격음은 사라지고 쇠판이 울리는 소리도 사라지고 직접 뒤에서 울리는 그 공진공맹의 소리가 울려 퍼져서 길게 가지 않습니까? 그 깽가리는 안 그렇잖아요. 똑같은 모양인데 사진 찍으면 깽가리는 작습니다. 떼땡땡땡땡 떼땡땡땡 이러지 않습니까? 울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듀레이션. 그것처럼 어떤 스피커가 소리를 낼 때 저역 주파수를 내려면 기본적으로 울림이라는 공간이 확보돼야 된다. 그래서 200Hz나 400Hz 대역에서 원하는 소리를 찾으려면 기본적으로 뒤에 엔클로즈에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울림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 울림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공간을 크게 확보하는 거고, 만약에 이걸 안 하고 전체적으로 해버리면은 울릴 만한 공간이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스피커가 이게 딱 했을 때 뒤에 공기가 어느 정도의 압력이 차서 약간의 어떤 스피커 압력도 가하고 공간이 커서 이 작은 스피커 4인치지만은 400Hz, 200Hz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울림의 현상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담을 싸서 기본적으로 약식 행식으로 이렇게 지금 인클로저의 구조 행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재료를 쓰니까 이쪽으로는 공기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쿠션이 있죠, 쿠션이. 이렇게 조립을 했다. 그러면 문짝에 어떤 구조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 치자. 그럼 이게 그대로 조립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티 놓을 놈 티 놓고 들어갈 놈은 들어가고 이래서 막아줄 것이다. 그리고 저쪽 안에서도 이런 거를 바랄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물체가 이런 식으로 돼갖고 압축이 쭉 조립될 때 되겠죠. 요리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게 카 오디오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와 이러한 발상으로 작업을 하는 거고, 만약에 카 오디오가 아니고 홈 오디오라면 멋진 재료로 가지고 엔클로즈를 만들면 뭐 소리가 훨씬 좋겠죠. 그래서 구조상으로 우리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개발을 해서 소재를 선택해서 생각을 개발하는 거죠. 해서 이렇게 소리가 잘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선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선을 어떻게 저리 보내고 문자의 잭을 이쪽으로 보내고 그 정도까지의 수고스러운 노력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또 한 가지, 이 자체가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흡수를 할 수 있고 뒤에 또 또 실슐레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또 흡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면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 너무 흡수제를 많이 넣으면 소리에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너무 흡수제가 많으면 소리에 도움이 안 된다. 어느 정도 흡수제가 존재해야 되고, 적당한 흡수의 양이 소리에 영향을 미친다. 흡수를 아예 안 할 때와, 이게 쉽게 말하면 항아리 속에, 도자기 같은 항아리 속에 우리가 요즘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더 싸야 될지 저쪽에 써야 될지 조금 더 싸도 되겠습니다. 한꺼풀 더 싸겠습니다. 이 소재는 비싼 겁니다. 지금 여기 한 10만원치 됩니다. 요 하고 있는 요게 이 소재가 한 10만원치 됩니다. 지금 하고 눈에 보이는 이게 좀 비싼 겁니다. 비싸게 보이지 않습니까? 요만큼만 일단 또 하겠습니다.
그럼 양쪽으로 하면 20만 원 아닙니까? 한 문짝에 10만 원 소재가 들어간다. 뭐 집에 490으로 되는 그런 소재가 아니다. 소재 선택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김에 금액을 이야기해 본 겁니다. 제 가위가 여기 있었는데 분명히 가위가 여기 있네. 그래서 이 소재도 각자가 다 이렇게 자기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뭐 지금 담 싸는 거 엔클로즈 100이지 않습니까? 이 담을 뭐 자신 있으면 뭐 다른 거로 해도 됩니다. 저는 이제 실용적이고 또 이렇게 도화에 이걸 하게 되면 뭐가 좋느냐? 도화에 남아있는 잔향 잡음, 바이러스 잡음 이것도 얘가 흡수해 버리죠. 이런 것보다 훨씬 흡수 잘합니다. 단지 비쌀 뿐입니다. 이 자동차사에서도 이걸 써도 되겠지만 비싸니까 안 쓸 뿐인 겁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은 또 이런 소재를 쓰기도 합니다. 에서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요거 처리도 중요하죠. 요 처리가 이게 OM 스피커 선이고 이게 이거를 잘라버리고 이건 어차피 OM 스피커에 이제 사용되는 선인데 지금 엔클로즈 속에 이게 존재하게 되는 이제 형태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고음 여기 있는 고음 여기에 꼽히는가? 아무튼 이게 현재는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놈을 잘라서 이 차 또 원상 복구하거나 오디오 뗄 때는 또 원래대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놈을 잘랐어. 요거도 요거는 여기다 붙이는 방향으로 일단 이거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잘라내고 요것도 잘라서 요거 지금 스피커 선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여기 스피커 선입니다. 근데 요걸 빼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빼서 이렇게 보내고 요거는 이제 이쪽에 보관하겠습니다. 다음엔 차 팔 때 써야 되니까 어디 보관이 돼야 되겠죠. 매트로 붙여서 이제 보관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손님한테 주면 보관도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차를 팔 때 원상 복구를 해야 될 때 이런 잭들이 있으면 편리하고 이 선착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냥 요쪽에 꼽아서 이 부분에다가 이쪽 부분에다가 그냥 이쪽 부분 놔두면 되겠고 요거는 이렇게 감아주면 되고 그러면 이것들이 이 속에 존재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것들이 이 속에 존재하는 게 나쁜 거는 절대 아니고 텅 빈 거보다도 어떤 물체가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선을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이 선을 걷어내려고 쓸데없이 노력할 필요는 없다. 예,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러고 작업에 어떤 작업 장착하는 데 있어서 심도 깊은 작업의 수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차나 뭐 최선을 다해서 심도 깊게 작업을 하면 그러면 그거 시간적으로 재료도 그렇고 모든 것이 가성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야 이제 차주하고 의논을 해서 작업비를 선택하고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너무 쓸데없는데 이게 심도 깊은 작업에 들어가는 거는 또 이렇게 맞지 않다. 그래서 가장 이제 이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수준이면 그냥 이런 작업의 퀄리티 깊이는 때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하게 조절해 가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작업을 최선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건성건성 작업하는 그 말과 신경을 써서 작업한다는 그 말이 아니고 테크닉, 기술의 테크닉을 모든 차에다가 최고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현재 이 모든 작업을 하는 패턴에 있어서 이 스피커가 이게 지금 뭐 1,000원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피커가 1,000만 원 한다 아닙니까? 이 두 개가 레프트 라이트. 그럼 이 1,000만 원짜리에 최소한의 예의, 스피커를 예우 그 정도는
해줘야 뭐 이렇게 소리가 잘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피커가 소리 잘 나는데 문제가 없을 만큼은 최소한 해야 된다. 지금의 현재 지금 작업하고 있는 퀄리티는 나쁜 퀄리티가 절대 아닙니다. 아주 좋은 퀄리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장난감 만들듯이 하는 것 같아도 아니다 이 말이지 그게. 이런 선들은 괜찮습니다. 너무 이게 또 많이 들어가면 이 스펀지가 흡수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 안 되니까 적절한 이제 그 수준에 적절한 수준에 요거는 이제 이 배선이 뜰 수 있으니까 매트를 하나 붙이겠습니다. 여기 매트를 붙여야 되지 않느냐 이 빈 공간에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실험을 하나 해드릴까요? 내가 실험을 그럼 뭐 간단한 실험을 뭐 저로가 이 매트가 만년 굳자는 절대 아니다. 그냥 막 아무 때나 뭐 만만한 게 매트니까 매트를 붙일 뿐이지 매트가 만년 굳자는 아니다. 아 이거 실험하면 되겠네. 이 화면이 비치는가 모르겠는데 이 화면 이거 조금 올려 가지고 좋은 실험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작 합판이지 않습니까? 자작 합판도 더 크면 또 다르겠죠. 지금 들고 온 겁니다 이게. 이런 소리 나지 않습니까? 막죠? 맑게 나는데 제가 매트를 많이도 안 붙이고 그러면 이 큰 판에 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큰 판에 그냥 요렇게 요만큼만 붙여 보겠습니다. 요만큼만. 매 붙이면 또 더 좋겠지만은 내 또 떼야 되니까. 그럼 뭐 좀 전에 들어봤죠? 이런 소리 나지 않습니까? 이거 다 붙이버리니까 더 매 꾹꾹 눌리거나 두껍게 발라주면 또 달라지겠죠? 이런 소리지 않습니까? 네, 요 사이에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요와 요 사이에. 이런 소리. 많이 다르죠? 그러면 이게 매트를 자꾸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르고 이래 해버리면 음악이 자꾸 무거워지고 탁해지고 선명하지 못하고 청명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매트는 맞는 구자가 아니니까 무조건 바르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그래서 왜 안 바르지? 비싼 작업하고 1000만원짜리 스피커 다는데 왜 매트도 안 발라? 라는 의구심은 가질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잠깐 짬을 내서 실험해 드린 거고 그러고 요것도 조금 먼저 저는 매트 싫어합니다. 진짜로 이 부틸 매트 정말 싫어합니다. 카 오디오에서 존재를 하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쓰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 홈오디오에서 매트 쓰는 거 봤습니까? 홈오디오 톨보이 엄청 비싼데 매트 들어가는 매트 단 동전만큼도 안 들어갑니다. 소리 좋으면 와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지. 그런데 우리는 잡음 때문에 그놈의 잡음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소리 좋게 하는 데는 절대 안 좋은 거다. 내가 1000번 만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요 한마디 매트 한마디만 해도 1시간을 봐도 음악 좋아하시는 분이면 본전 찾고 남습니다. 진짜로. 필요악이죠. 필요악으로 됐고 요거는 어차피 요 잭이 이리 꼽히면 스피커가 놓여지고 그래 조립될 거지 않습니까? 반대편에서 이게 또 눌려질 거 아닙니까? 그럼 요 공간이지 않습니까? 우물 같은 공간. 그러니까 요 속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스피커가 있으니까 상관없죠. 근데 이 중간에 우리가 엔클로저 구조물들이 한 번씩 홈오디오 보면 막 동상에 넣지 않습니까? 텅 빈 거보다 그런 튼튼하게 하는 역할이 아니 이 공맹을 쓸데없는 공맹 현상을 막아줄 수도 있다. 없어도 좋을 수도 있지만 있어도 좋을 수도 있다. 실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느낌상으로는 있는 게 좋다 라고 판단돼서 이걸 굳이 걷어내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요 잡음을 혹시 낼 만한 게 있나 한 번 더 판단해보고 이제는 우물을 만들었으니까 요런데 이제 이 바이러스 잡음이 있단 말이죠. 혹시나 내진이 떨어져서 잡으면 낼지 않을까. 뭐 여기 요 잭 이런 것들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쪽에는 이제 끝났고, 그러면 저쪽은 그만 동영상 시간 가니까 끄겠습니다. 그러면 엔클로저의 역할을 이렇게 약식으로 할 수 있는 재료를 이렇게 다 시공을 했고, 그러면 이 매트가 이 속에 많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설명했고, 또 무거운 소리를 원하면 또 매트가 또 어느 정도 넣어야 되겠죠. 근데 현재 소리가 무조건 무겁다고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속의 매트는 아주 이제 노이즈를 잡음 떨리는 걸 잡기 위한 수준의 매트만 들어가고, 부틸 매트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예전에 조금씩 붙여놨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약간 이제 무게감을, 도어 트림의 질량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공기가 직접 닿이는 부분이 아니고, 스피커 공기가 직접 닿이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스피커가 여기 스피커가 깍 움직이면 그 도어 전체 진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나 다 이제 경험을 해봐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진동을 이제 막기 위한 잡음을 잡는 거죠. 막기 위해서 요 매트를 조금씩 바릅니다. 그 매트도 그 종류가 등급이 있습니다. 매트가 등급이 있는데 요 매트가 좀 잘 붙고 잘 붙는 매트가 있습니다. 이게 꾹꾹 눌려도 잘 안 붙는 매트가 있고, 적당하게 이래 해도 잘 붙는 매트가 있죠. 일단 이 매트는 이 매트 자체의 질량, 그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표면에 찰싹 붙어 있어야 이 표면의 재료와 일체가 되지 않습니까? 일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돼 가지고 이 떨림을 이제 잡는 거죠. 이게 플라스틱은 비교적 가벼운 소재이지 않습니까? 또 가볍지만은 또 중요한 거는 또 좀 얇습니다. 얇아 가지고 이는 매트를 바름으로 해서 자체의 그 중량, 질량을 높이는 거죠. 잘 붙는 매트를 쓰고, 또 매트가 아까 두드려 실험했지 않습니까? 붙였을 때, 두드렸을 때 최대한 이렇게 좀 너무 툭한 소리, 툭툭 이게 무거운 툭한 소리가 안 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매트도 선택한 방법이 중요하다. 매트를 붙이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트는 필요악이죠. 도어에 이게 매트 소리 안 좋다고 안 붙이면 그 깡철 같은 그 얇은 철판이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나니까 뭐 안 붙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요악의 소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꼭 한 겹으로 딱 붙이는 것보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두 겹 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 두께만 공간만 허락하면 매트는 이제 어쨌든 간에 찰싹 한 몸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한 장으로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 재료와 매트하고 일체형 되려고 하면은 이게 아무리 빡빡 뭉 때도 한 장으로 할 때보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붙이면 중간중간에 이제 두 겹씩 세 겹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많이 안 붙인 것 같아도 실제는 더 많이 이제 붙여지게 되고, 그럼으로 해가지고 붙이기도 또 편합니다. 이게 큰 거로 한 방에 붙이는 것보다 매트도 더 많이 붙어지고 붙이기도 편하고, 아까 얘기했던 일체감을 주는데도 훨씬 더 유리한 형태가 된다. 이제 앞쪽에 요게 좀 해야 되겠죠. 요게 하고 요게도 이제 조금 하겠습니다.
칼로 이렇게 매트는 요게 요 양을 보고 필요한데 요거는 쪼매나게 이렇게 잘라서 아까 얘기했지만 크면 꼼꼼하게 붙이기가 힘든 겁니다. 두 겹이 돼도 상관없고 세 겹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부분에 그러니까 붙여야 된다고 싶은 데는 주요한 부분에는 꼼꼼하게 여기 단장을 붙여버리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 전체가 달달달달달 뜨면 탁탁탁 뜹니다. 이 전체가. 그래서 요리 해준물에서 떨리는 게 만약에 매트 안 발랐을 때 0.5mm가 떨렸다. 그 매트를 바르면 0.2mm가 떨리겠죠. 그 매트의 무게 때문에. 그리고 0.2mm가 떨리지만은 그 우리가 악기가 떨리면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러한 쓸데없는 잡음을 내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매트 시공이 필요한 겁니다. 이 공간이 깊지 않습니까? OM 자리에 도화 쪽에는 뭔가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텅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도화 트림이 비교적 잘 만들어져 있는 이제 구조기 때문에 잡음은 다른 것보다는 적게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이제 이왕 하는 김에 덜내서 이번에 이제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또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빈 공간에는 비 안 와도 상관없겠지만은 적당한 어떤 그 흡음재를 채워주면 좋겠죠. 예를 들면 스티로폼이라도 상관없겠고 스펀지라도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음지라고는 상관없는데 그 노이즈 잡음의 미세하게 떨리는 그 잡음을 흡수해버립니다. 흡수를 한다. 뭐 이런 부분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이 재질이 이 소리 나죠. 이 재질에 지금 음악적으로 볼 때 나쁜 어떤 영향을 미칠 확률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매트 잘 바른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여기도 이제 하나 정도 발라보고 이제 도화의 질량이 계속 바르면 바를수록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필요한 만큼 자르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바를 것인가 맞춰갖고 그 크기를 잘라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가위로 해도 되는데 이 칼질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화면상에는 안 빌 수도 있지만 이거 뭐 도화를 한 번도 안 열어본 사람도 나중에 뭐 직접 이렇게 DIY로 하게 되면 도화 구조가 비슷하니 뭐 보면 압니다. 아까 그때 그 동영상 보니까 뭐 이상한 데다 자꾸 뭐 발라놨더만 이런 기구나 알 겁니다. 제가 작업성을 위해서 자꾸 이게 동영상 찍힌다고 자꾸 그래 하다 보면 작업이 늦어지니까. 그러고 또 뭐 기본적으로 또 우리 샵 사장님들도 작업 많이 해보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뭐 제가 이거 저기 꼼꼼하게 하는가 보다 그 정도 이제 알 수 있는 수준은 되니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 하고 뒤에는 이게 뒤에는 그 도화 그거 등이 있으니까 매트도 도화 문을 열어놓고 이제 요즘 차는 디젤로 불이 꺼지기는 하지만은 이 부분에 너무 뭔가를 막 채우면 안 됩니다. 도화 그 램프가 방열을 해야 되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너무 꽉 차면 램프가 열을 받죠. 이는 그냥 적당하게 선이 있으니까 여기 해서 선을 넘어서 붙여주고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이 차는 도어 램프 여기 있네. 뒤에는 없나? 뒤에는 없네요. 뒤에 보통 있는데 이 차는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램프가 있는 이 부분에는 뭐 많이 바르면 안 좋다. 그럼 뒤에 없으니까 여기 뒤에 그냥 하나 더 바릅니다. 뒤에는 그냥 조명 장치만 있네. 그럼 다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신슐레이트를 하기 전에 이 공간에 흡수할 수 있는 뭔가를 채우겠습니다. 이 흡수할 수 있는 뭔가는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지금 요 떼든 거 아닙니까? 이 그냥 요 안에 존재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진동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어떤 물체가 존재함으로 해서 어떤 소재가 존재함으로 해서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그냥 대충 해놔도 됩니다. 요리만 해서 도움이 됩니다. 요리만 해도. 그럼 너무 많이 안 하고 요 정도만 일단 하고 요거를 이래 하기 전에 스피커를 이제 장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조수석도 매트를 좀 바르고 다시 동선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수석도 그냥 동선을 켜놓고 하겠습니다. 그냥 뭐 보십시오. 예전에 한 상태가 이리 되어 있으니까 이전에도 말했지만 여기 이 G80이나 GV80 이제 넣은 지가 얼마 안 된 연식이 뭐 쉽게 말하면 뭐 한 2-3년 안쪽에 차들이지 않습니까? 이 G 시리즈 차들이 도어가 잘 만들어졌다. 도어가 잘 만들어졌다. 이제 어쨌든 간에 매트의 역할은 이 잘 붙어 가지고 기존 재료와 일체가 된다. 일체. 그게 기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작업하면 되는 겁니다. 일체. 많이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르는 그것을 이렇게 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싸면 이렇게 좀 낫겠죠. 이런 식으로. 이 쭈글쭈글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매트가 쭈글쭈글해도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쁘게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체가 될 수 있도록 붙이고 매트의 역할, 그 기능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꼼꼼하게 붙이려니까 큰 거 한 장 가지고 이게 미끈한 공간이 아닌데 붙이기가 이게 아무리
밀고 문 때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사람 손의 감각이 사람 손의 감각이 손가락의 끝에서 느끼는 감각이 정확한 겁니다. 요래 다 안 째면은 살아 있으니까 뭔가 하기가 편하겠죠. 이런 부분도 작업을 잘 내는 공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너무 많이 붙이면 또 이게 조립할 때 거시기 하니까 일부는 뭐 2겹, 3겹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2겹, 3겹 되면 조립할 때 이게 두꺼워져 가지고 자연스럽게 조립이 안 되고 억지로 조립됩니다. 또 그러면 또 좋은 현상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쪽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이 도화 쪽에 도화 플라스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매트를 하게 되면 매트 두께가 한 2mm 되지 않습니까? 조립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딱 보고 딱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항상 이 두 물체 아닙니까? 까만 거하고 흰 거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매트의 접착력으로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주 중요한 매트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물체를 연결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머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 포켓 쪽에 보통 포켓 쪽에 보면 우리가 뭐 텀블러 물통 같은 거 자주들이 많이 꽂고 다니지 않습니까? 포켓 부분에 그거 잡음을 잘 냅니다. 그래서 뭐 자주야 그거 잘 모르니까 편리하게 써야 되니까 포켓 쪽에 잡음을 내니까 떨려서 이 뒤편에서 조금 이렇게 잡아주면 아무래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이전에 했으니까 됐고, 그다음에 이제는 스피커를 장착하고 이제 요 신슐레이트를 이제 고정하고 그러면 이제 도화 쪽에 작업은 끝난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스피커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스피커 고정을 선을 갖다가 이렇게 좀 올려주고,
영상이 잘 각도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이고 그러면 두 스피커를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잘 볼 수 있도록 여기 남았으니까 그냥 존재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얘는 그냥 존재만 하고 있으면 되고 요리하고 이제 스피커를 이 스피커를 자 이런 식으로 붙일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전에 이제 이게 나사를 조을 때 MDF가 아니고 자작합판은 좀 야무고 자그만한 자그만한 피스를 조을 겁니다. 그러면 자그만한 피스에 박힐 때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이제 구멍을 미리 딱 낼 겁니다. 드릴로 구멍을 내고 요 6T 자작합판인데 6T 자작합판을 이제 그 다음에는 레진이 존재하죠. 레진이 피스보다는 조금 가는 거. 일당 45만 원. 그거 시도 한 7, 80만 원. 근데 100만 원 캐불이면 이게 다 주고. 이거 들어가면 된다. 이쪽도 있고.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이걸 와서 안 간다. 왔나? 이걸 떨궜고. 그러면 이 스피커를 박을 때 보통 보면 이 스펀지 테이프를 바르지 않습니까? 안 바를 겁니다. 이건 최대한 맑게 낼 겁니다. 최대한 맑게 4인치에서 지금 200Hz 소리와 400Hz 소리를 잘 재현하려고 합니다. 이 스피커가 일단 좀 선명하게 비추기 위해서 이쪽으로 먼저 좀 그 주변에 하나 스티커로 붙여놓으라고. 해줄게 내가 공짜로 해달라고. 이 스피커가 테스트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9현과 이게 100F와 요거는 100MB죠. 근데 이게 100F는 이제 800Hz 이상 저 위에 하이까지 굉장히 생생하게 잘 나오고 이거는 그쪽보다는 400Hz 이하에서 한 200Hz 거기 중저음이죠.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뚜렷하고 매끄럽게 그리고 여러 이제 악기가 한두 개가 아닌 여러 악기가 그 음역역에 연주가 되고 있고 또 사람 목소리까지도
재현할 때 그 여러 개의 그 주파수 내역의 악기 소리가 서로 사람 목소리랑 섞이지 않고 뒤섞이지 않고 뚜렷하게 구분을 해서 재현을 합니다. 아주 훌륭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이 도화에서 재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저음에서는 이게 200Hz에서 미드 베이스가 아닙니다. 200Hz에서 400Hz 사이가 웬만해서는 서로 소리가 응개지거나 뭉치는 게 원칙인데 최대한 맑게 내야만이 해상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본연의 스피커는 그렇게 재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장착됐을 때 정치자의 각 스피커랑 이게 위치 여기서 귀 각도하고 이 스피커 주변의 어떤 재료들의 그 배경에 의한 소리의 변화, 그 변화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맑게 내야 된다. 이 자체가 흡수를 하기 때문에 맑게 내는 재료는 아닙니다. 근데 도화랑 이 도화 트림과 하나의 어떤 인클로저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유연성이 있는 재료를 넣은 겁니다. 유연성이 있다 보니까 소리를 흡수해 버리겠죠. 그래서 흡수를 한다는 것은 소리가 맑게 유지하면서 흡수만 해준다면 다행인데 흡수했던 그 소리의 어떤 패턴이란다. 그 어떤 성향이 소리를 어쩌면 어둡고 무겁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맑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쪽에 매트를 안 발랐지 않습니까? 저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바를 겁니다. 필요한 부분만 바르고.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자작 합판이 표면이 맨맨하지 않으면 또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서 스펀지 얇은 테이프를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자체의 프레임이 굵고 이렇게 조았을 때 우그러지지 않고 그대로 조인다는 이제 뜻이 되고 그렇게 조아지라고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스피커가 움직일 때 프레임에 움직임이 없도록 이렇게 설계를 잘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 자작 합판의 표면도 레진으로 해가지고 고정했기 때문에 판판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응집력을 결합했을 때 응집력을 높이기 위한 소재를 안 넣는 겁니다. 그래야지 최대한 깔끔하게 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업할 때 이 코드 꽂기가 편해야 되니까 이쪽 펜으로 이 코드를 두고 그럼 미리 이제 구멍을 냈으니까 이 정센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이쪽 오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이 코드가 이쪽 공파킹에서 이리 오니까 이 자리가 좋습니다. 이 꽂을 때 밑에 있으면 잘 안 비지 않습니까? 약간 측면이면 잘 비고 위에 있어도 되는데 이쪽 자리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피스를 고정해야 되겠죠. 네, 피스를 준비하겠습니다.